권중의 알걸리즘 10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지읒 이응이 쏘아 올린 가석방.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또 눈 감아 주는 거 아니냐, 혹은 아니면 재벌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더 이야기가 되었던 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죄가 사실은 2016년, 17년을 되게 크게 달구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또 하나 더는 지금 이미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를 더 크게 논란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과정에서 가석방 자체가 아주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석방 제도라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그리고 뉘우침이 분명할 때 형기가 아직 만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석방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함만은 아니라 사회에 잘 안착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사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정말로 그 죄를 다 면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년형을 받고 복역을 하다가 7년 정도가 됐는데 사면을 받았다.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러면 나머지 3년이 아예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7년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됐다고 하면 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형은 계속 집행 중인데 제가 이제 교정시설에서 그 형을 치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사회활동도 하면서 형을 치르는 거고, 근데 아까 조건부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절 담당하는 경찰관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말해줘야 되고 주거지도 특정해 주어야 되고, 혹은 어디 멀리 간다고 하면 그것도 상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가석방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면은 끝인 거고 가석방은 진행 중인데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그 형을 집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석방 허가자는 한 1년에 대략 2011년도 이후의 통계를 보니까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매년 가석방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석방이 누구나 다 언제나 가석방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의 조건은 형법에 나와 있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 그러니까 형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3분의 1을 복역하고 벌금 등을 납부했을 경우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고요. 무기형, 예를 들면 무기징역처럼 형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을 했을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만 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형기를 더 복역해야만 가석방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간 2011년도부터 20년 사이에 가석방 됐던 사람들의 형 집행률을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80% 이상 형을 복역한 사람들이 가석방 된 경우가 86%였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 그 정도는 돼야 사실상 가석방의 대상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도 80% 이상이 돼야 사실상 이제 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 왔는데, 이 퍼센트를 점점 낮춰서 조금 더 빨리 가석방 될 수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좀 형 집행률이 높은 다음에야 가석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형기를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로만 마치고 이제 가석방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지난 10년간 그 이제 가석방된 사람들의 그 형 집행률을 기준으로 보니까 한 0.3%에 해당할 만큼 되게 특수한 사례로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재벌가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지만 이번 사례가 또 약간 특수한 경우로 여겨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범죄든 상관없이 그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그 특정한 어떤 죄는 무조건적으로 가석방되지 못하게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가석방 제도를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요. 사회에 좀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게 하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라든지 조직폭력이라든지 마약 같은 경우에는 되려 요건을 더 엄격히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그 죄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심사할 때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있죠. 그리고 사면 이야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처벌된 사람들도 가석방 대상이 되나요? 그렇죠. 군사법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법원과 같은 정도의 위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판결받은 거랑 상관없이 전역하고 나면 또 판결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난 화가 나가고 나서 승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군인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받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나오면 다시 재판 받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군사법원 이퀄 군대 내에서는 일반 법원이랑 똑같고 이것의 결과도 일반 법원의 결과랑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가석방이나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면의 경우도 군사법원에서 판결 받았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자가 안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 가석방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이어서 이야기 드려보면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석방의 법적 요건에 비해 실질적으로 가석방되는 비율이 되게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형 집행률도 훨씬 더 많이 된 다음에야 이제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니까 그런 것들 요건을 좀 완화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튼 그 어떤 사회에 조기에 좀 안착할 수 있게끔 더 우리가 가석방 제도를 더 적극 활용해 보자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저도 일정 정도 동의가 되고 특정 범죄 그러니까 약간 엄격히 다뤄야 될 범죄는 엄격히 다루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이 가석방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조건으로 이 가석방 제도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정치 권력자거나 아니면 경제 권력자에게는 이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조기에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되게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재용 개인이 기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본인의 회사 돈을 그러니까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까지 이용해서 이 승계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죄인데 이것을 사실상 가석방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면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게 좀 실망스럽고 특히나 이제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것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합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합병될 때 자신이 좀 더 유리하게 합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사실은 뻥튀기 하기 위해서 회계 부정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막 공장 바닥에 노트북 묻었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게 이 건인데, 이 사안이 여전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재벌이 특권 계층이 아니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정치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되게 논란이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치가 분명히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정치가가 그것을 행했는지가 분명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설명이 되는 건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면을 하지 못했을 거면 저는 가석방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정치적으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가석방되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회가 그 정치가 가지고 있는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되려 왜곡시키고, 그리고 가석방이라고 하는 제도 역시도 왜곡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좋은 조치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조지 오웰이 썼던 동물농장의 어떤 문구가 확실히 생각나는 사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사실은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 찾아보다 보니까 사면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린 대로 가석방은 형법에 규정돼 있고 이건 법무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면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일반 사면은 보통 들어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일반 사면된 게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여러 가지 죄, 그러니까 한 41개와 관련된 법령에 관련된 죄를 일반 사면했어요. 한 800만 명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근데 일반 사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 전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사면은 어떤 거냐면 그 죄를 범한 사람 모두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대통령 독단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가장 최근에는 95년도에 했던 게 가장 최근 일이고, 특별 사면은 그냥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통 그래도 특별 사면을 하더라도 1000명 단위, 뭐 몇천 명 단위 이렇게 하는데 딱 한 명만 사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이건희 회장을 그 사람 한 명만 특별 사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 독단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보니까 한 20년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한 20년간 전체로 12만 8천 명 정도가 특별 사면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규모는 적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구독 안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